병원에 가시면 진찰을 하기 전에 엑스레이를 한번 찍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쭉 주변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쭉 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 자양에 맞는 지대의 높낮이가 굉장히 기륭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요 근래 장거리 출장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찍을 기회가 통 없어서 본의 아니게 영상이 드문드문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감정을 해야 되는 집들이 많은데 도저히 영상을 찍을 시간을 따로 내기가 힘들어서 차라리 감정하는 거를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자 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머리를 쓴 거죠. 도저히 따로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찍게 되었고, 또 한 번쯤은 제가 어떤 식으로 집을 감정을 한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나름 또 저만의 노하우가 담긴 거를 공개할 수도 있는 입장이어서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감정을 해야 할 아파트가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 현재 이 아파트는 202동에 해당이 되고 1101호가 됩니다. 1101호는 요 맨 밑에 라인이 1101호죠. 그래서 빨간 실선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1101호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방향입니다. 풍수 용어로는 요거를 조금 확대를 해서 보시면 술자를 지나고 진자를 지난다 해서 술자 진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 위에 보시면 술자 진향의 방향은 남동향이다. 이거는 옥향이다. 건물향은 남동향이다. 근데 문향은 뭐냐 그러면 요 뒤에 출입구 자체가 여기가 베란다가 되겠죠. 출입구는 이 뒤쪽에 있습니다. 1, 2호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출입구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출입문을 봤을 때는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진자를 지나고 술자를 바라본 데에서 진자 술향이고 방향은 북서향이 됩니다. 이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는 진자 소량의 북서향 문향이다 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다시 지도로 옮겨가겠습니다. 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거는 입체 지도라서 가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쪽에 있죠. 여기 있고 202동이라고 표시가 있네요. 요거를 조금 한번 돌려보면 주변에 이제 어떤 자향을 이제 알았고 건물의 방향은 이제 알았는데 주변의 자향이 그 방향과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합당한 주변의 형세가 있냐 없냐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정북이고 대충 주변 형세를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보면 현재 이 아파트는 출입문이 이쪽에 있고 베란다는 보시다시피 이쪽에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돌려보면 형기 자체는 이쪽이 높습니다. 여기가 산이 있기 때문에 산으로 이렇게 푹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베란다 앞이 오히려 높은 거죠. 그래서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형이 높고 또 그 다음에 여기도 지형이 높은 거죠.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확실히 산이 있기 때문에 낮지는 않고 분명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굉장히 이 지형보다는 높습니다. 현재 202동에 있는 지형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만 봐도 가까이 가도 여기가 단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굉장히 낮죠. 저지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쪽은 높고 오른쪽도 높고 그 다음에 남서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낮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한번 쭉 보면은 요거는 아파트 실제로 1101호를 정면에 놓고 봤을 때 요 정도 한 17층 건물이니까
뭐 한 11층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17, 16, 15, 14, 13, 12, 11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여기서 놓고 봤을 때는 왼쪽이 많이 지대가 낮고 오른쪽이 높은 거죠. 그래서 쭉 한번 돌려보면, 이거는 일단은 뭐 병원에 가시면 진찰을 하기 전에 엑스레이를 한번 찍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쭉 주변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쭉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자양에 맞는 지대의 높낮이가 굉장히 기륭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네, 다시 여기 이제 온 상태로 지도상에서는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요거를 토대로 이제 운을 한번 뽑아보면 다음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는데 요거는 굉장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지도이고, 여기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큰 숫자, 까만 숫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6번, 7번, 8번, 9번에는 파란색 색깔이 칠해져 있죠. 여기가 왜 파란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냐면 이쪽 방향에는 지대가 높은 게 훨씬 더 좋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지대가 훨씬 더 높은 게 좋다. 그 다음에 투명한 방향 2번, 4번, 1번, 3번 방향에는 색깔이 안 칠해진 투명한 방향에 있다 아닙니까? 여기는 지대가 낮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5번은 특별히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이 5번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빨간색이냐면 이거는 물과 연관된 그런 방향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5번 방향의 이쪽에 저 밑에라도 상관없고, 주변에 만약에 저수지 아니면 호수, 물 웅덩이, 큰 웅덩이, 그 다음에 두 줄기 물줄기가 만나는 3차수 내지는 합수처, 이렇게 물과 연관된 그런 지형이 있다면 여기는 황제가 내려주는 돈을 봅니다. 예, 물 자체가 이제 재물을 뜻하기 때문에 이 오황살이라 그래가지고 황제가 있는 방향이죠. 황제가 있는 방향의 돈이니까, 재물이니까, 여기에 만약에 호수나 저수지나 두 줄기의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 있다면 황제가 내려주는 큰 돈을 벌게 되는 집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까 여기로 볼 때는 주변에 호수나 저수지가 없었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큰 돈은 못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하나로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형을 보면은 이쪽이 산이었고 이쪽에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만 위쪽하고 오른쪽이 다 산이라서 굉장히 지대가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형하고 방향하고 맞으면 이렇게 합국으로 해서 표시를 합으로 한 겁니다. 뭐 제가 한자를 많이 알아서 이렇게 표시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한 거지, 제가 굳이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한자를 쓰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저한테 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과 이 지형이 맞을 때는 합국이라 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합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합이 됐을 때는 일단 운 자체가 큰 길이죠. 큰 길, 대길. 굉장히 길하다. 매우 길한 게 매우 크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요 옆에 보시면 2번 방향에는 아까 지대가 낮아야 더 좋다 했는데 이쪽은 지대가 높았기 때문에 현재 방향과 지형과는 반대로 돼 있다. 그래서 방국이다. 일치가 되지 않는 데에서 방국이다 했습니다. 근데 이 방국이 뜻하는 거는 흉이 굉장히 크다, 대흉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4번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대가 낮은 게 좋은데 이쪽에 산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또 방국이 됩니다. 그래서 큰 흉이다, 대흉이다. 그 다음에 5번 방향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도 방국이 됩니다. 그래서 흉은 크진 않고 소흉이다. 좋은 일은 없지만 작은 흉은 있다, 그 뜻이 되죠. 그 다음에 1번, 3번 방향에는 똑같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면 1번, 3번 방향에는 지대가 낮아야 좋은데 실제로 여기에는 지대가 더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과 지형이 일치가 된다. 그래서 둘 다 합입니다. 합은 일단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일단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무대용이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대길이죠. 좋은 일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기 8번, 7번 방향에는 아까 지대가 높은 게 더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는 단차가 아까 높았죠. 그래서 여기도 주변 현기가 방향과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합국이라고 표시를 했고 역시 둘 다 길이 굉장히 크다,
대길이다라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해 놨습니다. 일단 중간에 거 빼고 총 8개 그런 기둥이 나오는데 이 8개 중에서 절반이 4개니까 파란색이 일단 좋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빨간색은 다 흉입니다. 파란색은 다 길입니다. 무대흉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8개 중에 5개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기는 오래 살면 살수록 좋은 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거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의 특성에 따라서 여기는 좋은 집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뢰하신 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올해 굉장히 큰 일을 지금 앞두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요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요거를 연도별로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요거를 연도별로 이제 반영을 해보면 그 다음 그림이 나오는 거죠. 요렇게 아까 파란색이 다 파란색이었고 아까 빨간색이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해 2020년이니까 올해는 재물을 뜻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빨간색이었죠. 그래서 흉입니다. 재물에 올해는 불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2021년과 22년은 사람을 뜻하는 해인데 사람이 파란색이었죠. 아까 길이었죠. 그래서 2년 동안은 사람한테 매우 유리하다. 그 다음에 2023년도하고 2024년도 5년도에는 재물을 뜻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때는 재물에 불리할 수 있다. 근데 이때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파란색이죠. 그래서 2026년, 2027년, 8년, 3년 동안은 재물에 매우 유리하다. 그 다음에 2029년과 2030년, 31년은 둘 다 사람에 해당되는 해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매우 유리하다. 사람한테 유리하다는 것은 명예도 해당이 되고 건강, 승진, 출세, 학업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까 높낮이의 기룡에 따라서 이렇게 1년마다의 운이 정해지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은 일단은 올해가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앞두고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좋았지만 그 전에 산 사람들은 여기 이제 신규 아파트가 아니고 기존에 몇 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산 사람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들어간 사람들은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8개 중에 5개였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좋은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분한테는 올해가 상당히 중요한 해라서 올해가 안 좋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가 특별히 중요한 일이 없으신 분은 일단 올해 조금 지나고 올해 이미 절반 정도 지났으니까 절반만 좀 지나면 한 2년 동안 또 괜찮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3년 동안은 재물에 불리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쭉 괜찮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이 집을 택하셔가지고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도 보면 총 8개인데 중간 거 빼고 8개인데 이게 8개 전부 다 파란색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데 실제로 그런 집은 거의 드물다. 많게는 6개까지 봤습니다. 6개. 파란색이 6개, 빨간색이 2개. 그러니까 빨간색 2개만 지나면 나머지는 굉장히 좋은 해죠.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8개 전부 다 좋을 수는 없다는 거. 분명히 몇 해 정도는 고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분 명당이라 해가지고 평생 좋은 일만 일어나고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대운 자체가 10년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주도 10년이 좋다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6, 7년이 좋고 2, 3년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역시 풍수도 20년마다 운이 바뀌는데 20년이 계속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다 하더라도 20년에서 한 7, 80% 정도는 좋고 나머지 한 20, 30%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100% 완벽한 집은 이 세상에 보기 드물다는 거죠. 그렇게 집을 구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말씀은 들었는데 유독 그분 같은 경우는 올해 안 좋은 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택을 일단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식으로 감정을 하고 또 기룡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지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요게 다가 아니죠. 요게 다가 아니고 요거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내부적으로 또
집 구조를 보고 거기에 침대머리 방향이라든가 어느 쪽에 침실을 두는 게 더 좋겠다, 또 누구한테는 어느 침실이 이 방향에 이 방이 맞고 또 누구한테는 저 방향이 맞고, 또 여기서 조금 더 운을 흉을 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흉을 평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평을 더 좋은 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그 다음 내부적인 도면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제가 오늘 찍는다 해가지고 요게 다가 아니라는 거 네, 그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개 더 있습니다. 공유, 그리고 알람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 훨씬 더 고급진 내용으로 찾아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